경찰서는 그의 하숙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문을 통과하자 오른쪽에 계단이 보였고 그 계단을 장부를 가진 사나이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모조리 털어놔 버리자. 그는 4층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은 더러운 구정물 투성이었다. 옆구리에 장부를 낀 사환과 경찰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로 들어서자 대기실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농사꾼 같은 사나이 몇 명이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니시 칠을 한 그 방은 채 마르지 않은 냄새가 코를 찔러 메슥메슥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안쪽으로 가서 다음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모두 천장이 낮은 작은 방뿐이었다. 무서운 초조감이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다음 방에서는 그보다는 좀 나은 차림을 한 서기 같아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얼른 보아하니 모두가 이상한 사람들 뿐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중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용무요? 그는 경찰에 소환장을 내보였다. 대학생이요? 상대는 소환장을 힐끔 보면서 그렇게 물었다. 네, 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를 훑어보았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눈치였다. 이 사람한테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것 같군. 아무래도 좋다는 얼굴을 하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저쪽 사무관에게 가보시오. 서기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을 내밀어 구석진 방을 가리켰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의 사람들보다는 다소 차림이 나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부인이 2사람 있었다. 초라한 상복을 입은 한 사람은 사무관과 책상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뭔가 사무관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쓰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꽤 뚱뚱한 부인이었는데 자줏빛이 감도는 붉은 얼굴에 기미가 끼었으나 아주 화려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무관에게 소환장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힐끔 보고 잠깐 기다려 주시오 하고는 계속하여 상복을 입은 여자를 상대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틀림없이 그 일은 아니야. 그는 조금씩 기운이 났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혼란에 빠져버렸다.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다. 그는 사무관의 얼굴에서 뭔가를 냄새 맡아보고 싶었다. 그는 22, 3살 정도로 보였으나 거무스름한 피부색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유행하는 옷을 입고 머리엔 포마드를 듬뿍 발랐는데 빗질한 자국이 뒤통수까지 가르고 있었다. 상복을 입은 부인이 일을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장교가 들어왔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부인은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다는 듯 허리를 구부렸다. 그러나 장교는 그녀에게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나이는 육군 중위로 경찰서 부서장이었다. 얼굴 생김은 좀 뻔뻔스러운 데가 있었다. 그 사나이는 화가 난 듯이 힐끗 라스콜리니코프를 쳐다보았다. 차림새에 비해 지나치게 거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지? 그는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주제에 자기의 번갯불 같은 시선을 받고도 움츠리는 기색 하나 보이지 않는 태도에 분개한 듯이 소리쳤다. 출두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우물거리며 대답했다. 빗상원에 관한 건입니다. 사무관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당황한 듯이 말했다. 이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빚? 무슨 빚일까? 라스콜리니코프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일은 아니구나. 그는 기쁜 나머지 몸이 마구 떨리고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가벼워졌다. 몇 시에 출두하라고 쓰여 있어? 응?
중위는 소리를 질러댔다. 9시라고 돼 있는데 벌써 11시가 지났잖아. 제가 이걸 받은 것은 15분 전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깨 너머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몹시 화가 났지만 기쁘기도 했다. 소리를 지르지 마시오. 소리를 지르는 쪽은 당신이 아닙니까? 저는 대학생으로 무시당하는 건 참지 못하는 성미입니다. 중위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닥쳐! 자넨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 거야. 당신도 경찰서에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한데 당신은 담배를 꼬나물고 우리를 왜 무시합니까? 사무관은 옥신각신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성미가 급한 중위는 말문이 막히자 쩔쩔맸다. 그건 자네가 알 바 아니야! 드디어 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보다도 써내라고 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해, 알렉산드로군. 남의 돈을 떼먹다니 우러러 볼만한 청년인걸. 라스콜리니코프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시라도 빨리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다. 읽고 또 읽었으나 전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건 뭡니까? 그는 사무관에게 물어보았다. 그건 차용증서에 대하여 당신이 진 빚을 지불하라는 청구서입니다. 말하자면 지불 독촉장이요. 당신은 빚을 갚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갚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답하라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 기한이 지난 150루블의 차용증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라는 고소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9개월 전에 8등관 미망인인 자르니치나에게 써주고 그 자르니치나가 7등관인 체바로프에게 넘겨준 거요. 그렇다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닙니까? 하숙집 아주머니면 뭐 어떻단 말이오? 사무관은 승리감을 머금은 미소를 띠며 상대방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고참병이 처음으로 집중 포화를 받은 신병에게 그래, 기분이 어떤가 하고 돌아볼 때와 같은 태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에게 차용증서나 지불 명령 따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런 것쯤은 불안감을 준다든지 주의를 해야 할 값어치가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장에 일어나 서장에게 어제의 일을 고백하고 싶어졌다. 크던 작던 간에 모든 것을 몽땅 털어놓고 하숙집으로 데리고 가서 방구석에 벽지 구멍 속에 감추어놓은 물건을 보여줘 버릴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 충동은 당장 실행에 옮기고 싶을 정도로 강렬한 것이었다. 잠깐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번뜩였다. 아니, 생각 따위는 내동댕이 치고 당장 어깨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지. 그러나 그는 못 박힌 듯이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누군가 서장을 상대로 열띤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둘 다 석방해야지. 그 두 사람의 짓이라면 무엇 때문에 관리인을 부른단 말이오? 그것이 속임수일 수가 있다고. 그러나 이건 믿을 수 없을 만큼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인 페스트리아코프가 문에서 관리인 두 사람과 일꾼의 아내가 들어가려는 것을 봤다고 하거든. 그 학생은 친구 셋과 함께 와서 바로 문 앞에서 헤어졌는데 친구가 있는 데서 관리인에게 집을 물었다고 한단 말이야. 사리를 품고 온 사람이 집 주소를 묻는다는 게 어디 있을 법이나 한 말이오? 그리고 코우에 관해서인데 이 사람은 노파에게 오기 전에 밑에 있는 은세공집에서 30분이나 있다가 정확히 8시 15분 전에 그곳에서 노파의 집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단언하기로는 노크를 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3분가량 지나서 관리인과 함께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범인은 틀림없이 안에서 빗장을 걸고 있었을 겁니다. 범인은 바로 그 사이에 교묘하게 계단을 내려와서 솜씨 좋게 여러 사람들 곁을 빠져나가 버린 거죠. 코흐는 양손으로 성호를 그으면서
만일 내가 그곳에 남아있었다면 틀림없이 범인이 튀어나와 나도 도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그 누구 하나 범인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집은 마치 노아의 방주 같던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가지고 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가 정신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서장이 그의 앞에 우뚝 선 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아까와 같은 공포에 또다시 사로잡히고 말았다.